전 세계 민폐 유튜버들이 한국 법정을 보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땅을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악명 높은 조니 소말리. 이 친구가 드디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쭉 지켜봐 왔는데 지난 10월 29일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진짜 위험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팩트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소말리가 현재 떠안고 있는 혐의가 무려 8개입니다. 최근에 피해자 한 명이랑 간신히 합의해서 하나 줄이긴 했는데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딥페이크 관련 혐의만큼은 본인이 무죄라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법률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소말리한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2년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리 선처를 받는다 해도 최소 7년 이상의 중형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재판정에서 어떤 추태를 보였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진짜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거든요. 일단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말리가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유포한 것도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두 문장만 무한 반복이에요. 완전 앵무새 모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진짜 압권은 소말리의 친구라는 행크라는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이 친구가 증언대에 올라가서 한 게 뭐냐면 한국의 사법 제도가 불공평하다면서 판사님 면전에서 한국 법 체계 전체를 디스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현장에 있었으면 제가 박수 쳐줬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무슨 배짱으로 남의 나라 법정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당연히 법정 분위기는 완전 북극보다 차갑게 식어버렸고 판사님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소말리 변호인의 변론 내용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법률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 법상 딥페이크 유포는 가해자의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일단 유포만 했으면 책임을 물어요. 이게 바로 한국법이 얼마나 피해자 중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변호인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건 그냥 벽에 대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웃긴 건 그 다음입니다.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키스하는 영상이라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아니, 이게 2025년에 나올 수 있는 변론입니까? 한국 판례상 키스는 명백한 성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건 법학 전공 1학년 학생도 다 아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변호인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만약 판사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 제대로 된 변론 좀 해보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레전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롯데월드 사건을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당시 소말리가 놀이기구 운행을 방해해서 30분 동안 멈춰 세웠던 사건인데 변호인은 실제로는 12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렸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 핵심을 놓친 변론이거든요. 중요한 건 영업방해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지. 그게 10분이었든 30분이었든 본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미 인정한 혐의를 다시 들고 나와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재판부 눈에 그냥 아직도 반성 안 했어요 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소말리가 진짜 레전드급 돌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하더니 판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재판 좀 빨리 끝내주세요.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특권층인 줄 아나 봐요. 소말리는 이게 자기한테 너무 큰 부담이고 힘들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건 미국 수정헌법 제6조를 착각한 거거든요. 한국 법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피고인이 자기 편의대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여기서 판사님의 답변이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2년 넘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외국인 피고인들도 많은데 당신을 특별 대우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칼에 거절하신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한국 사법부의 공정함입니다.
국적이 어디든, 유명인이든 아니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확히 지킨 거죠. 그동안 소말리가 재판에 툭하면 지각하고 사유도 없이 연기 신청하며 한국 법정을 우습게 봤던 전력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통쾌한 일격이었습니다. 소말리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핑계까지 댔는데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소말리는 이미 미국 가족들로부터 거의 절연당한 상태거든요. 본인이 저지른 짓들 때문에 가족들이 창피해서 연락도 안 받는다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주제에 가족 타령을 하니 판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결국 소말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그가 한국에 묶여 있어야 할 시간은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중 한 명이 현재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서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이 증언을 듣기 위해 다음 재판일이 내년 2월 11일로 잡혔어요. 그것도 최종 선고일이 아니라 그냥 증언만 듣는 날입니다. 만약 증인이 그때도 못 오면 재판은 또 밀려요. 오더라도 3월이나 4월까지 추가 재판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말리는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는 한국 땅을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재판이 다 끝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징역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완전 인생 끝난 수준이에요. 지금 소말리의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사실상 감옥에만 안 들어갔지.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하루하루가 전부 돈이거든요. 유튜브 채널은 이미 정지됐고 온라인 방송 수입도 완전히 끊겼어요. 법적으로 한국에서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적으로 친구 행크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소말리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 때문에 행크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소말리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극도로 압박받고 있다는 증거죠. 크리스마스도 새해도 한국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주고 잠자리라도 제공됐겠지만 지금은 먹고 살 돈조차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최근 소말리의 SNS 행보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한국인들은 미개하다느니 개고기를 젓가락으로 먹는다느니 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며 남들을 반유대주의자로 몰아세우더니 정작 본인은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퍼 나르는 완전 모순적인 행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를 사면해 줄 거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믿고 있대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고작 이런 잡범 하나 구하려고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위태롭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 망상 수준이거든요.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동맹인데 그걸 이런 민폐 유튜버 하나 때문에 건드리겠어요? 소말리는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사법 시스템의 진짜 위험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소말리 같은 외국인 범죄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한국이 작은 나라니까 법도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판단입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거든요. 일단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재판 시스템은 피고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말리 케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변호인도 붙여주고 통역도 제공하고 재판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하지 않죠. 이게 바로 선진 사법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한국 법은 정말 엄격해요. 딥페이크 처벌법만 봐도 그래요.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서 법적 공백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죠. 이런 법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소말리의 변호인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게 아무 소용없었던 겁니다. 한국 법은 결과 중심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든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사법부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법정의 공정성이에요. 판사님이 소말리한테 2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신 그 말씀, 진짜 의미가 깊은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순서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신 거죠. 유명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돈 많다고 특별 대우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법정에서는 재벌 총수도, 전직 대통령도, 유명 연예인도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많은 나라에서 권력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소말리 같은 사람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법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신속성과 정확성의 균형입니다. 빨리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 거예요. 소말리가 아무리 빨리 끝내달라고 조르더라도 완벽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실현이에요. 자, 이제 소말리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민폐 유튜버를 처벌하는 걸 넘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무개념 외국인 유튜버들에게 확실한 경고가 됐습니다. 소말리 사건 이후로 한국에서 사고 치면 조회수 나온다며 몰려오던 외국인 스트리머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소말리가 한국에 발이 묶여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니까 겁을 먹은 거죠. 이게 바로 본보기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정부가 관련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어요. 불법 촬영이나 인종차별을 일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즉시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 추방은 물론이고 재입국 금지까지 시킬 수 있는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세 번째로 한국 국민들의 법적 권리 의식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자. 외국인이니까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불법은 불법이고 범죄는 범죄다. 국적이나 유명세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식이 확산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로 한국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법은 공정하고 엄격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진 거죠. 이게 소프트 파워의 일종이에요. 관광객들도 외국인 거주자들도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소말리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통쾌했던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한국 네티즌들의 단결력입니다. 소말리가 사고를 칠 때마다 한국 네티즌들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촉구했거든요. 이게 결국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만나서 정의가 실현된 거죠.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게요. 일본의 경우 외국인 유튜버들이 비슷한 짓을 해도 대부분 추방으로 끝나요.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처벌하잖아요. 이게 차이거든요. 미국은 어떤가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 정도 행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게 용인되는 문화니까요.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거든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벌금형이나 추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실형까지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사법부의 단호함입니다. 중국은 또 다른 극단이에요.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추방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완벽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도 엄정하게 처벌하는 그 균형을 정확히 맞추고 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죠. 소말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본인은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건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유튜브 채널은 정지됐고 수입은 끊겼고 전 세계적으로 악명만 높아졌어요. 한국에 와서 인생 역전을 꿈꿨는데 오히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게다가 소말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감옥이에요. 한국 교도소는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군대식 생활, 엄격한 작업 시간, 제한된 면회. 소말리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일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수감자들은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적응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소말리는 지금 매일매일이 고문이에요. 돈은 없지, 미래는 불투명하지, 매일 법정에 나가야 할지 모르지, 한국 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지. 이게 바로 자업자득의 정의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거죠. 그리고 소말리가 한국에서 겪는 또 다른 고통은 사회적 고립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소말리를 싫어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소말리를 거부하거든요. 왜냐면 소말리 때문에 외국인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결국 소말리는 완전히 혼자가 된 상태예요. 유일한 친구인 행크마저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국 네티즌들의 집단 지성과 행동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거든요. 소말리가 사고를 칠 때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기록되고 분석되고 법적 근거가 정리되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게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DC인사이드, FM코리아, 네이트판, 클리앙 등등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소말리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법적 대응 방법이 논의됐거든요. 심지어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법률 자문을 해주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시민사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역할도 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다뤘던 언론들도 점차 심각성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연합뉴스, JTBC, MBC, KBS 등 주요 언론사들이 소말리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여론이 형성된 거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말리 같은 외국인 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예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고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소말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서도 움직였어요.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입국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과거에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아예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가 소말리 사건의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물이죠. 경찰청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외국인 범죄 전담팀을 강화하고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불법 방송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거예요. 소말리가 한국에서 벌인 짓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정말 화가 나요.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키스하는 영상을 찍었죠. 이건 단순한 불경죄가 아니에요. 역사적 아픔을 가진 한국 국민 전체를 모욕한 거거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상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행위인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희롱하고 무단으로 촬영하고 니가 타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했어요. 지나가는 한국 여성들한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한국 남성들한테는 시비를 걸었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거리에서 행인들을 괴롭혔어요. 이 모든 게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 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에요.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멈춰 세운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날 놀이동산에 온 수많은 가족들, 커플들, 아이들의 즐거운 시간을 망친 거잖아요. 누군가는 생일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걸 자기 영상 조회수를 위해 망친 거예요. 이태원에서 술 취한 채로 행인들한테 시비 걸고 클럽에서 난동 부리고 심지어 경찰한테까지 대들었어요. 명동에서는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홍대에서는 버스킹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망쳤죠. 강남에서는 고급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서 쫓겨났고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하나 다 증거로 남아있어요. 소말리가 직접 찍어서 올린 영상들이 오히려 본인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본인이 유명해지려고 올린 영상들이 결국 본인을 감옥에 보내는 증거가 된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